때문에도 우리가 지쳤지 사실은. 오래간만이다 근데 우리 라이브 수업을 계속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구평 전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 선생님도 좀 힘들고 너희들도 되게 좀 혼란스럽고 오히려 현강을 하니까 출석률이 떨어지네요.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했나봐. 아무튼지간에 오늘 시험 보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못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지쳤겠다. 국어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 들었고, 근데 수학 가형은 6평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6평에 비해서는 당혹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1대1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그때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본 시험이라면 이게 지금 처음이자 거의 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 6평과 비교하여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 문제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준비한 만큼 제대로 이제 응답할 수 있는 시험이었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아마 내가 문제를 처음 열어봤을 때는 특징이 좀 바로 보이긴 했어요. 쉽지 않다. 가장 먼저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막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쉽지 않다. 선생님이 보통 습관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어쩔 수 없어. 30번부터 보게 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잖아. 이게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리고 되게 특출난 문제가 뭐고 킬러가 뭐냐를 보기 위해 30번을 열어보거든. 30번이 비주얼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만만치 않다. 자, 우선 이거예요. 킬러 없다. 이게 좀 중요해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킬러 없다로 보는 게 좀 타당하다. 사람들마다 이제 번호 30번을 무조건 킬러로 분류하거나 21번을 무조건 킬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봤던 그간의 킬러에 비하여, 특히나 이번 가형 30번 문제를 잘 보면, 30번으로 얘기할게요. 이 30번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새로 만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왜냐하면 구평 직전에 이런 류의 킬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 작년까지 유행했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건 실전 모의고사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실무 수준의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거 작년 30번 문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재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지진이 있었지. 지진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늦춰졌잖아. 교육부가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그 해부터 뭘 했냐면 두 개의 문제를 만들어, 수능 문제를 지진 대비해서. 그래서 하나를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혹시 그건가? 지진용 세이브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 30번하고 아이디어가 똑같아. 작년 30번은 어땠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녀석에 대한 공통접선 이야기였고, 이번 30번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여전히 공통접선에 관련된 얘기야. 아이디어의 근간은 똑같다고, 접점이 다를 뿐. 이렇게 문제의 아이디어를 풀어나가야 돼. 내가 얘기했었죠. 무조건 접선일 거다. 맞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간 봐왔던 어떤 문풀의 문제나 월간 준킬러 시즌 3의 문제에 비해보다 얘가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봐왔던, 하지만 완벽하게 뭐 적중이야 똑같아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접근하기 위한 시간,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킬러에 가까운 준킬러는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난이도는 분명히 작년 수능보다도 어땠다? 밑으로 떨어졌다. 킬러 없다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21번은 그럼 킬러냐? 29번은 이제 건너뛰고요. 21번은 그럼 킬러냐? 과연 21번이 킬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것도 준킬러로 분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선생님 삼각함수에서 중요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대수적으로 약간 수열화해서 또는 집합화해서 표현했을 뿐, 방정식의 실근에 관련된 얘기, 주기성, 대칭성. 과연 킬러일까? 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29번 보면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난주에 너희들 나눠주고, 사실 너희들은 내가 강의는 그냥 동강으로만 올려놨었어. 바로 뭐야? 정현경 한성훈 모의고사 풀어봤나? 29번은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색깔 두 가지 구분돼가지고. 그러니까 29번에 내가 적중했어 이런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항상 등장되는 유형들이 변함없이 등장됐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 기존 기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근데 그게 29번 킬러급이냐? 아니, 앞쪽에 있었던 19번 문제에 비해서도 내가 보기엔 쉽다. 그래서 29번도 이제 더 이상 킬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준킬러의 중요도에 대해서 어쨌든 난이도상으로는 분명히 명확해요. 14번부터 21번까지 그 어떤 것도 만만하게 보지 말고, 물론 이제 14번, 15번이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준킬러,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될지 모른다. 특히나 이번 중요했던 문제들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보기에는
17번은 그렇게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데 18번부터 결국엔 21번까지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킬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이 문제는. 결국 이게 그래서 30번까지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조금 주의할 점이 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어삼 파트 조심하라고 그랬었어. 어삼.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그랬죠. 이번 번호로 보면 내가 기억하기엔 7번, 9번 이런 문제들이 좀 시간에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에 통통통통 잡아먹어. 그래서 간단한 3점짜리 문제, 보통 어려운 3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점짜리 문제 파트에 대한 기본 계산 능력도 분명히 물어보고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니? 시간 관리 문제였던 거야. 10번대를 넘어가는 게 과거의 문제들을 보면 한 3년 전 문제들을 보면 10번대까지 넘어가는데 후루룩이죠. 그지? 기출로서의 의미도 없어. 그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쉬운 4점으로 넣어놔도 무방할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잡혀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도를 어떻게 내가 관리했느냐 이걸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자,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21번하고 30번하고 29번이 될 거다 정도는 알 건데 이거 이제 킬러라고 분류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분명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 이 문제가 모두 다 미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갔지. 잘 생각해봐. 미적 하나, 확통 하나, 경우의 수 결과적으로 수원 하나야. 야 맞죠? 29번, 30번, 21번 잘 생각해봐.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21번하고 30번 둘 다 미적을 줄 의지 없어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지난 6평에는 내가 미적이 포함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느낌상 수원하고 확통에 대한 중요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9편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으니까 혹시 수원에서 내가 구멍 난 게 있는지 확통 파트에서 어떤 그런 당혹감을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하는지를 잘 체크하셨어야 돼요. 물론 미적이 30번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게 맞는데 그마저도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봐줘야 되냐면 꼭 비교해서 이번 나형 문제 중에서 공통 범위에 있는 문제 특히나 킬러 수준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것들이 교차로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번에 어려운 저맛이 안 나왔다고 우리. 근데 나형은 나왔어 21번에. 근데 그게 교차적으로 29번이나 21번에 들어갈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기 때문에 9평의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로 21번에 뭐 수열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29번에 확률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고 30번에 미적 이런 식으로 교환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한 문제 나눠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미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고요. 그냥 수원하고 확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9평을 봤을 때 기본 킬링 포인트야.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능을 낼 거예요. 난이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수능 문제도 이 방식으로 낼 거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죠. 세부적인 문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커다란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인 거다. 자, 우리 오늘 기준으로 78일이 남아. 78일이 남아. 항상 그랬죠. 시험을 딱 보고 나면 그냥 반응은 두 가지야. 그냥 극과 극이에요. 뭐죠? 나 점수 잘 맞아서 너무 좋아. 애소수와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운되는 다수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등장이 되면 현역 고3들은 어떠냐면 대부분 이제 좀 약간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8일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올해는 내가 보기엔 재수생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재수생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어쨌든 재종반 지금 문 닫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앞쪽에 2주 동일하게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다시 봐. 수원하고 합통이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건 재수생에 그렇게 유리한 형태는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럼 미적이 되게 튼튼하게 나오면 재수생한테 유리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78일 이후에 나는 성적이 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지금 1등급 컷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85점에서 87점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더 밑으로 깔릴까 생각을 했는데 앞쪽 문제가 또 안정적으로 쉽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깔리진 않을 것 같아. 85점에서 87점. 2등급 컷은 여기서 한 4점 차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등급까지는 그렇고요. 난 3등급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통계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근방에서 움직이고 여기는 한 점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1, 2등급의 극간 차이는 별로 없다. 만점자는 소수가 나올 거다. 근데 2, 3등급의 극간이 상당히 넓거든. 요거 좁히는 작업들 현재 3, 4등급이 나온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2등급이라면 진짜 한 문제 싸움이야. 결국에는 4% 정도 되는 아이들이 3, 4개 정도 날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여기가 한 문제 차이라고 여기에 극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78일 후에는 분명히 다 뒤집어져. 내가 보기에는 30%에서 40% 정도 친구들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지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별반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난이도는 더 쉬워질 만한 이슈는 내가 보기에 없어요. 이 정도 1등급 컷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밀고 나갈 거야. 분명히 변별력이 좀 생기거든. 알겠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다. 특히 요번에 더 충격적인 건 나영이야. 나영 위평이 되게 좋다. 근데 요번에 내가 보기엔 많이 망가질 것 같아. 점수대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내가 나영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데 오늘 가영에게도 마찬가지야. 조금 어려울 거고 요거보다 다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78일을 보내면 분명히 조금 든든하고 단단하게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이야기야. 알았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총평이고 사실 내가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균등하게 출제가 좀 잘 된 스타일로 선생님은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수능까지 포함해서 작년 수능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거든. 그냥 작년 수능보다는 되게 잘 낸 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 밸런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총평.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끊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문제로 갈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항상 그렇듯 선생님 30번부터 풀게. 왜냐면 앞쪽부터 풀다가 뒤에